안녕하십니까. 신규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무기, 정말 국뽕에 한번 더 흠뻑 젖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새 소식 전부 우리 국산 무기 신개발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 정말 멋진 장갑차 나오는데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최종 후보로 선정된 우리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의 시제 차량이 출고되어 본격적인 시험평가를 위해 호주로 향한다는 소식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우리 육군의 K-21 보병 전투 장갑차를 바탕으로 환골 탈퇴시킨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의 출고식을 갖고 오는 28일 평택항에서 호주로 향한다는 회사 관계자가 26일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이번 사업에서 미국과 영국의 대형 방산업체를 떨어뜨리고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된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은 오는 10월부터 호주 현지에서 시작되는 시험평가에서 라인메탈 디펜스의 KF-41 링스와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화가 개발한 AS-21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 현지의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42톤에 달하는 차체의 강력한 방어력, 그리고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강력한 화력,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장치 등을 탑재해서 현존하는 보병 전투장갑차 가운데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AS-21의 전반적인 성능과 기계적인 신뢰성 등이 앞선다며 AS-21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오는 10월부터 시험평가를 실시한 뒤에 2022년 2분기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3년 1분기까지 도입 계약을 완료할 방침인데요. 선진국에 대한 대규모 장갑차 수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호주가 21세기를 맞아서 새로운 이 랜드 시스템, 그러니까 이 육군 이 기동 무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이 궤도형 장갑차, 그리고 이제 전차 뭐 이런 식으로 쫙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주포도 있고요. 여기에서 차륜형 장갑차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박서 장갑차가 선정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레드백 장갑차를 카테고리로 하는 이 궤도형 장갑차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금 링스와 이 레드백이 최종 후보에 올라서 이제 시제품 세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물량인 2대가 이제 평택항을 통해서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호주 현지의 기후에 맞춰서 사막이나 이런 여러 기후에 맞춰서 강한 강도 높은 테스트를 할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이 K-21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지금 뭐 10년 이상 쓰고 있는 그런 장갑차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하드웨어 자체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외관을 상당히 디자인을 손보고, 그리고 우리 K-21 장갑차 같은 경우는 옆에 이 부분이 들립니다. 들려서 이제 수상을 부양해서 물 위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호주는 우리처럼 이렇게 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양은 빼고, 그리고 이제 방어력을 더 강화시키고 디자인을 훨씬 첨단화시키고 호주 요구대로 30mm 기관포를 장착합니다. 우리 K-21은 40mm 기관포 아닙니까? 그 40mm 기관포를 한 이유도 사실은 뭐 세계적인 트렌드는 30mm인데,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 40mm 그 기관포, 에머슨 기관포의 포탄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40mm 기관포를 달았었는데, 뭐 아무튼 뭐 그것도 뭐 괜찮은 선택이에요. 위력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격 속도는 조금 이 30mm보다 느리죠. 그리고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이 RCW 기관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차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건 뭐 우리 레드백뿐만 아니고 독일의 링스도 마찬가지인데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제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장치,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요격시켜버리는 이런 장치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으로 해요. 그런데 왜 우리 레드백이 더 앞선다라고 하느냐? 이 독일은
우리처럼 이 하드웨어 미리 쓰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개발품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 육군이 지금 뭐 쓰고 있는 마드나 퓨마나 이런 장갑차를 베이스가 아니고 그냥 신개발품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 부분에서 우리보다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개발을 해놨는데 이 호주 육군이 승무원 외에 8명의 최소 8명의 보병을 태워라 그랬더니 이게 차체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보기륜 하나를 늘렸어요. 독일의 링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설계된 것보다 억지로 차체를 느려 만든 그런 개량형이 되어버렸죠. 개조 개량형이. 그리고 이 변속기하고 이런 부분이 정보에 의하면 밀 스펙이 아니랍니다. 일반 상용 스펙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구성 부분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일단 차체의 성능, 장갑차의 성능 이런 것들만 아주 객관적으로 딱 보고 평가를 한다면 이 한국의 레드백이 앞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 중론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박서 8륜형 장갑차, 7륜형 장갑차를 미리 사놓았기 때문에 이 박서가 이제 독일자 아닙니까? 그리고 라인메탈과 이제 아주 관계가 깊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운영 효율성, 군수 보급에 대한 어떤 그 통일성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라인을 이제 통일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 박스 때문에 혹시 독일의 링스가 채택된 것은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드라이하게 무기체계 하나만 놓고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5조 원어치의 장갑차를 판매를 하게 되니까 이거 엄청난 그런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한화의 레드백을 정말 우리 한국 방산업의 혁신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무기체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방산업은 군의, 우리 육군, 해군, 공군의 아주 고정적인 안정적인 확보, 수요 확보를 바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나서 기본 본전은 다 찾아놓고, 그리고 해외 판매해서 이익 보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드백은 순수하게 한화 디펜스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개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항상 뭐 울분을 토하고 있는 아주 높은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 떠넘겨 가지고 우리 군의 공군력, 육군력 이런 거 갉아먹고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사업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라는 회사 스스로 이 자체 개발해서 우리 군과 전혀 무관하게 자체 개발해서 해외 대박을 터뜨리는 방산 무기가 나온다면 다른 업체들도 충분한 어떤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라인메탈, 우리가 정말 탱크 만들 때 우리 포가 없어가지고 독일 라인메탈 포 라이센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라인메탈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기는 이런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기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 정말 이것도 흠뻑 취하는 국뽕 되겠습니다. 현존 최강의 탄두 위력을 가진 전술 탄도미사일 현무포가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정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으로 북한의 주요 지하 갱도 시설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괴물탄도탄 현무포가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현무포로 알려진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무포는 올해 3월 안흥 시험장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 오류를 수정해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두 중량이 무려 2톤에 달하는 이 현무포는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GBU-57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인데요. 사실상 전술핵 수준의 관통력을 지녀서 북한의 지하시설 파괴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300km급의 현무2A, 사거리 500km급의 현무2B, 그리고 사거리 800km급의 현무2C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미사일보다 지면 관통 능력이 압도적으로 향상된 현무포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김정은도 이제 발 뻗고 자기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현무 시리즈, 우리 한국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이렇게 해서 지대지 미사일이 현무 시리즈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현무2 A, B, C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탄도미사일이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제 현무3 같은 경우는 순항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무4는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인데, 이야, 탄도중량이 2톤입니다. 2톤이나 되는 탄도중량이니까 이게 속도가 마 6에서 마 7 이런 식으로 날아가지고 내려 꽂아버리니까, 그 2톤의 탄두 무게 가지고 내려 꽂아버리니까 이 무게 그리고 속도 이걸 이제 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통 능력이 지금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에 장착해서 두 발 내려 꽂는 GBU-57보다 3배 이상이다. GBU-57 이 폭탄 전체 무게가 한 13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하늘에서 그냥 바로 그냥 낙하를 시키니까 이 자유 낙하 하는 그 가속이 아무리 붙는다 해도 B2가 20km 이상의 고도에서 작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뭐 20km 상당히 넘는 고도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뭐 한 20km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가속도가 붙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우리 현무보다 이게 더 무겁다 하더라도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현무포가 훨씬 더 세다.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세다 보니까 관통력이 더 좋다. 그래서 이 GBU-57 같은 경우에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는다 그럽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훨씬 더 깊이 뚫죠. 강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뭐 수십 층 높이의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이제 일반 기존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단단한 그런 콘크리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강화 콘크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지층, 일반 지층 흙하고 뭐 이런 일반 지층 같은 경우는 GBU-57 같은 경우는 200m를 뚫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일반 지층은 모르겠고 이 강화 콘크리트 이걸 GBU-57이 60m 뚫으면 우리 현무는 3배를 뚫는다고 지금 뭐 언론 기사들이 나오니까 아마 ADD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겠죠. 그러면은 180m. 야, 180m. 김정은 숨을 데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때리는 결심을 해야 김정은이가 겁을 내겠는데, 저라면은 뭐 매일 때리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자라면은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빨리 나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할란다 하고는 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그런 강력한 무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을 죽이면 우리는 북한 인민 100만 명을 죽일 능력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김정은 너 하나만은 반드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핵 쏠래? 그러면 넌 죽어. 이게 바로 억제력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이 현무포 개발 정말 축하드리고 김정은이 바짝 쫄아서 잠이 안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유사시에 적의 방공망을 제압해 아군 전투기들의 안전한 작전을 돕는 전자전기 소요가 제기된 가운데, 이 전자전기를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에서 소요를 제기한 전자전기 도입 사업이 사실상 국내 개발로 가닥이 잡혔으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고 아시아경제가 25일 보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기술 품질원을 통해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중에 사업 추진 전략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미 국내 개발로 결론이 났다라는 정보에 따라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임무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서 도입한 항공기에 통합하는 형태로 전자전기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과연 이런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할 능력이 되느냐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개발의 필수 요소인 제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란하고자 하는 대상 장비의 주파수 특성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별도의 전자전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 제머를 개발하려면 전자전 정찰기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증된 성능의 미국제 EA-18G 그라울러를 먼저 구매하고 전자전 정찰기 전력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해 왔는데요. 과연 방사청의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모쪼록 현명한 판단을 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의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는 전자전 제모 포드를 장착을 하고 이제 제밍에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적의 레이더 그리고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먼저 파괴를 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이 EA-18G 그라울러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F-16이나 이런 전투 폭격기들이 들어가서 폭격을 하죠. 그런데 우리 공군의 지금 이 사업 이 내용을 보면 공군은 비즈니스 제트기 같은 조금 살짝 더 기동성이 좋은 이런 데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닌데, ADD 그리고 방사청 여기에는 그냥 미국의 C-130 같은 큰 프로펠러 수송기에다가 하자, 덩치 크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은 이 C-130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EC-130이 되는데, EC-130 과거 이제 이스라엘이 백화계곡 전투를 할 때 시리아 쪽의 전자 그 통신을 완전히 광역 제밍을 해서 통신을 먹통으로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광역 제밍을 하는 그냥 통신 제밍 이 정도로 쓰는 것은 아닌가. 왜냐? C-130을 타고 시드 작전, 적의 지대공 미사일 파괴하러 들어가는 작전, 이거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 하려면 이런 전투기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확 들어가면서 레이더 하나하나를 제밍해야 되는데 C-130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레이더를 제밍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신 제밍 이런 거 하느냐? 이런 좀 우려가 좀 되고요. 그리고 레이더 제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는 게 전자전 정찰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미그 29, 뭐 미그 21, 수호 25 이런 각종 전투기들의 레이더파의 주파수 특성을 미리 다 우리가 수집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SA2, SA5 이런 지대공 미사일들의 레이더 전파를 다 수집을 해놓고 있고 그 특성을 다 하고 그거 주파수하고 똑같은 주파수를 만들어서 이제 공격 전파를 날려서 그 주파수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주변국에 있는 중국의 J11, J10 그리고 중국의 각종 군함들,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게 맞춤형 이 제밍 전파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전자전 정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전 정찰기 계속 다니면서 북한, 일본, 중국의 전파를 계속 이제 수집을 해서 그에 따른 방해 전파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자전 정찰기 없이 전자전 제밍기부터 먼저 하겠다.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정말로 이 레이더파를 제밍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신을 광역 제밍하는 이 정도 수준이냐? 이건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EA-18G 그라울러를 도입을 했는데 기체는 자기네들이 도입을 하고 이 제모, 이 ALQ200 제밍 포드에 적의 그 주파수 특성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호주 같은 이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라울러 기체는 호주군이 샀지만 여기 들어가는 이 제밍 포드는 호주가 못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임대를 해줘요. 어떻게 임대해주냐? 평소에는 괌에 갖다 놓고 있다가 호주가 작전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미 해군의 입혀에 그걸 이제 갖다 붙이고 작전에 쓰고 도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전자전 이 주파수 이거는 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니까 우리 스스로 주변국의 전파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가 이 전자전 제밍하는 이 전자전기가 우선이 아니고 전자전 정찰기가 더 순서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체군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